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의 최고급 주택가 비버리 힐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억만장자들의 상징이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매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떠나는 곳이 한인타운의 한국식 아파트라는 점이었습니다. LA 부동산 시장은 연일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끓었고 부동산 중개사들은 폭주하는 문의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 애슈톤 그랜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살던 비버리 힐스의 저택을 한순간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선택을 따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킴입니다. LA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 업계에서 15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에는 몇 차례 출장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버리 힐스 같은 저택이 최상의 주거 형태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큰 정원이 딸린 대형 저택을 선호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LA의 부유층이 사는 방식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새로 지어진 한국식 아파트가 비버리 힐스 저택보다 인기라던데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까지 한인타운 아파트를 문의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 애슈톤 그랜버그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LA에서의 주거 환경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름만 고급 콘도였지 실상은 엉망이었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멈춰섰고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사람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택배 도난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은 형식적인 CCTV만 달아놓았을 뿐 도난 사고가 터져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문 앞에 남겨진 택배가 사라질까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도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쓰레기장은 항상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었으니 솔직히 말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서는 이런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냥 참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고 그곳에서 저는 전혀 새로운 주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숙소를 예약하려던 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호텔은 예약하셨나요? 아직이야. 혹시 괜찮은 곳 알고 있으면 추천해 줄 수 있어? 호텔은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 이번 기회에 한국식 아파트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때요? 아파트라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건가? 네. 제가 아는 사람이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 한번 머물러 보세요. 요즘 한인타운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인기랍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주거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이 발달해 있고 최신식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할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저 미국에서 보던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신 가전제품 몇 개 추가된 정도? 솔직히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인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숙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강남 쪽 아파트인데 39층이라던데요. 지인의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9층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흔하지 않은데요. 거의 마천루 수준이네요. 한국은 천재지변이 없어서 가능한 걸까요? 미국은 보통 10층 넘어가면 내진 설계 때문인지 제한이 있는데요. 한국은 지진도 많지 않으니 그렇게 높게 짓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지진이라도 나면 고층 건물에서 대피는 어떻게 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고층 아파트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사는 게 안전할까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아파트 단지를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입구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마치 공항 수준이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지문 인식, 비밀번호, 카드키까지 3중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CCTV가 배치되어 있더군요. 이게 뭐야? 감옥인가? 미국의 고급 아파트들도 보안이 철저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철저한 경우는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로 테마파크 같은 조경시설과 인공 연못, 산책로, 운동장까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원이 가꿔져 있었고 야외 카페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헬스장, 도서관, 키즈카페, 골프 연습장,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일까요? 미국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좁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문들,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거주 공간이라고요? 저는 이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 아파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온돌 난방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고 공기가 훈훈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바닥이 차가워 전기 히터나 카펫을 사용해야 했지만 여기는 바닥 난방 덕분에 실내 공기가 훈훈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공기가 건조하지도 않네. 저는 문득 미국에서 히터를 틀면 공기가 바싹 마르고 정전기가 발생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온돌 난방은 난방비도 절감되고 건강에도 좋다니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을 밟을 때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혹시 층간 소음 방지 기술 같은 게 있나요? 지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아파트들은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다가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야? 벽에 태블릿 같은 게 붙어 있네? 이건 스마트홈 시스템인데 조명, 난방, 가스 차단, 심지어 보안까지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죠. 놀랍게도 벽에 부착된 스마트 패널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스마트홈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과 완전히 통합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조명 하나를 켜는 것부터 문을 여닫는 것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중 지인이 택배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는 택배 도난 걱정이 없어요.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 보니 택배 보관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 냉동 보관이 가능한 보관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 배달도 여기서 받아볼 수 있고 신선식품도 아무 걱정 없이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택배 도난이 흔한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어떤 느낌일지 이제야 제대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후 지인은 저를 커뮤니티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가 왜 특별한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이미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피트니스 센터나 수영장이 있는 곳이 많긴 하지만 입주민 전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들은 대체로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실내 수영장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진짜 아파트 안에 있는 거야? 미국에서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실내 수영장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야외 풀장이 있고 그것도 계절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실내 온수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못지않은 라운지 의자와 휴식 공간까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로 이동하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거의 프리미엄 헬스클럽 수준인데 최신식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들이 즐비했고 심지어 개인 PT룸과 요가 스튜디오까지 있었습니다. 여긴 모든 시설이 입주민 전용이에요.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이 사우나 시설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사우나도 있어?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찜질방 스타일의 사우나와 온탕, 냉탕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운동 후에 사우나까지 이용하면 딱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헬스 끝나고 사우나 다녀오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이래요. 사실 저도 헬스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차를 타고 멀리 가야 했고, 운동 후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또 다른 시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만 내려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우나를 나온 후 지인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골프 연습장도 보여줄게요. 설마 아파트 안에 골프 연습장도 있는 거야?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최첨단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펼쳐졌습니다. 이거 그냥 실내 골프장이잖아. 미국에서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골프 연습을 하려면 별도로 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되는 스크린 골프장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최신식 시뮬레이터와 넓은 퍼팅 연습 공간까지 갖춰져 있어 이곳에서 연습하면 따로 필드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이 아파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곳으로 못 간대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키즈 카페와 북카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안에는 미끄럼틀과 볼풀장, 장난감들이 가득한 키즈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아파트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저쪽엔 북카페랑 도서관도 있어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자 고급 라운지 같은 북카페가 나왔습니다. 넓은 창가에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였고, 도서관 안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운영된다고요?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 공부하거나 업무할 공간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죠. 심지어 스터디 카페에는 개인 집중 부스와 미팅룸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페나 도서관을 가려면 외출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지인은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 게 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공동 쓰레기장까지 직접 들고 가야 하고, 특히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고역이에요. 여긴 그런 걱정이 없어요. 각 층마다 분리수거장이 배치되어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특수 처리 시설을 통해 자동으로 이송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맞아요. 쓰레기통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송돼서 따로 관리돼요. 이 말에 저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 쓰레기장이 따로 있고 그곳까지 직접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처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의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작은 도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한국 아파트가 뭐 얼마나 다를까 싶었는데 이건 그냥 다른 차원의 생활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아파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미국 아파트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어떤 느낌일지 이제야 제대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다시 LA로 돌아온 날, 저는 익숙했던 집 안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아파트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떠올리자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과연 최고급 빌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으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요가 매트를 바닥에 깔고 누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바닥에 앉거나 누워도 편안했지만 여기서는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온기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만이 몸을 감쌌습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조한 바람이 피부를 자극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그때 딸 베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목이 아파요, 아빠. 천식이 있는 베티는 건조한 공기를 힘들어했고 특히 겨울이면 늘 감기에 걸리곤 했습니다. 베티를 안아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에는 온돌 난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실내 공기가 쾌적했고 바닥이 따뜻해 온몸이 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차가운 마루바닥을 피해 슬리퍼를 급하게 찾던 아내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이제는 우리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알렉사, 불 켜줘. 알렉사 음악 틀어줘. 그 한마디면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나왔죠. 하지만 서울에서 경험한 진정한 스마트홈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건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 앞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폰 하나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난방, 조명, 보안, 가스 차단, 심지어는 현관문 출입까지. 그곳에서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불만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데이비드? 요즘 잘 지내나?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 애슈톤 그랜버그 씨였습니다. 애슈톤 씨,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 LA 한인타운에 반도건설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프리미어 주거 단지를 짓고 있다더군.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건설사가 LA에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그렇다니까. 한국 아파트의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간다던데 심지어 더 발전된 시스템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애슈톤 씨의 말을 듣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한인타운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서울에서 봤던 최첨단 아파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발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LA에 지어지는 건물이 맞나? 출입 시스템부터 완벽한 보안을 갖춘 지문, 비밀번호, 카드키 3중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고 단지 전체가 완벽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은 기본이었고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바닥재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다시 발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는 최첨단 스마트홈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면 외출 중에도 집 안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둘러볼수록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입주민을 위한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내 온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시설, 그리고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입주민 전용이라니 이제야 알겠다. 왜 한국식 아파트가 혁신적이라고 불리는지.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집이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편리한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면서도 LA의 감성과 결합된 최적의 주거 환경. 이건 그야말로 기회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편리한 생활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불편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형 주거 공간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재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분양 담당자는 약간 신이 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70% 계약 완료됐습니다. 대기자만 1000명이 넘어요. 벌써 70%. 이 정도 속도라면 곧 완판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마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발 내디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프리미엄 주거 공간은 완벽한 편리함과 삶의 질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곳 한국식 아파트였습니다. 분양 사무실을 나오면서 내 발걸음은 한껏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한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더니 곧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요즘 한인타운에 지어진 한국식 아파트가 엄청나다던데 비버리 힐스보다 편리하다고, 진짜 모든 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거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 기사는 단순한 부동산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인의 삶을 바꾸는 혁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LA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분석하며 한국식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젊은 임원들 사이에서 한국식 아파트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온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이 생소했지만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온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보라 아파트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주택들이 하나둘 매물로 나오고 있고 베레어와 웨스트 할리우드의 고급 주택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한국의 건설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 주거 공간을 경험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도 한국식 스마트 주거 단지를 건설해야 한다. LA 시의회에서도 한국식 주거 단지 유치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이제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 구축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인타운의 고급 아파트로 여겨졌던 더보라는 이제 미래 주거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주민의 80%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식 아파트는 한인들만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MZ세대, 실리콘밸리 임원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기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스마트홈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온돌 난방은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개발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